2023년 10월 2일 양곤 셰피타 타운십 홍미아오 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9월 급여와 보상금 체불에 대한 밤샘 농성을 하였습니다. 9월 26일 폐업 발표를 한 이 공장은 발주가 없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이미 모든 설비를 옮기고 시위가 시작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공장 단수 및 단전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0월 3일 사측에서 보낸 답신을 보면 10월 5일 9월 급여 지급을 하고 10월 26일 폐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미 9월에 조업 중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임신한 노동자 6명에게 10만 cat, 1년 미만 임신 근로자 5명에게 5만 cat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서는 9월 폐쇄 발표를 하고 10월 달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3대 우선순위 수입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수입업체는 앞으로 수출 어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순위 수입 품목은 의약품, 의료기기, 비료, 살충제, 종자, 유류, 식용유, 축산 원료, 수의학 의약품, 산업용 원료, 폐칩스, 식품 원료, 플라스틱 원료, 한약재 원료, 포장재, 윤활유, 엔진오일, 산업용 오일, LPG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2순위 수입 품목은 철강, 종이, 문구류, 발전용 장비, 송배전 장비, 건축자재, 기계 및 부품, 타이어 및 고무 제품, 자동차 부품, 통신용 액세서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3순위 수입 품목은 전자제품, 전화, 통신기기, 전화, 식품, 소비재, 상용차 및 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일 마괴지역 소규모 공단 조정회의에 마괴주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마괴지역 정부가 마괴따웅인지 도로구간 남쪽 352번에 있는 382.52에이커 부지의 소규모 공단 조성을 할 계획이며 에와와디강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해상 물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부두도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33kV 전력 송전망을 갖추고 있어 전력 공급도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소규모 공단 개발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에 따라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괴지역 소규모 공단 개발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으로 앞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MAEX은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 더니곤 도매시장 내 건조식품으로 분류되는 생필품을 위한 시설 2개 동을 추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장되는 5동과 7동 건물은 총 600여 개의 상가가 입점할 수 있으며 2개 동에서 쌀, 식용유, 소금, 고추, 양파, 감자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YCDC의 허가를 받고 2018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니곤 도매시장은 2023년 10월 1일 청과물 도매시장이 신규 확장 개장하였습니다. 1동에는 2개의 냉장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과물을 신선하게 보관하여 유통기한을 늘리고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동에는 청과물 구역으로 3,360개 상가가 입점 가능하고 3동에는 건조식품으로 분류되는 생필품 구역으로 1,120개 상가가 입점 가능하며 4동에는 축수선물 구역으로 1,400개 상가가 입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24년 회계연도 전력 부문 예산은 약 3조 3,800억 cat 이상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력발전 사업에 1,600억 cat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24년 회계연도에 시행될 수력발전소 사업을 보면 3번 쉐리 수력발전소, 딴떼이 수력발전소, 어퍼 캥따웅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신규 수력발전소 사업조사 14억 4,900만 cat, 변전소 및 전력선 2,303억 6,400만 cat, 총전망 1,273억 5천만 cat, 수력발전소 및댐 유지보수 27억 4,700만 cat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양곤 고등학교에서 등교 전 아침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 강화를 하면서 지정된 학생들은 등교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입구에서 외부인이 있는지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이전에는 교사들이 건물 입구에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양곤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감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교사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불참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복 출근하여 학교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가관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얀마 CNP 공장과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9일에는 미얀마 전역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발표한 이번 공문은 항상 그렇듯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기존 최저임금 하루 4,800잣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하루 8시간 근무 시 추가 수당 1,000잣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은 하루 5,800잣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곤 따케타 타운십 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은 시간당 600잣 하루 8시간 근무 시 4,800잣을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0월 9일 발표된 공문을 보면 최저임금의 경우 2013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10디항에 의거하여 노사정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14일 발표된 공문을 통해 발표된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800잣이며 시급은 600잣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추가 수당이 하루 1,000잣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4,800잣에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추가 수당 1,000잣을 지급하여 하루 5,800잣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 근무 계산 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추가 수당만 올리는 편법으로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급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 근무 수당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실제로는 추가 수당만 지급이 되어 초과 근무 수당에는 적용되지는 않는 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얀마 강성 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의미 있는 임금 인상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의 노동조합은 최저 시급 600잣에서 1,000잣으로 인상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곤 셰피따 타운십 봉제 공장의 노동자 중 한 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초과 근무 수당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부 사측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공장들이 기본급 5,600잣 이상 인상한 가운데 최저임금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추가수당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인상 외에 추가수당 3만 잣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익명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발표된 공문을 기준으로 노사 간에 잘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주고 있어 당분간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험규제위원회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미얀마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개편 사항은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진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가를 받아 운전을 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당 최대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며 미얀마 법인 차량의 경우 보험이 항상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등록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3일 태국 방콕 시안파라곤 쇼핑몰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으로 근무 중이던 미얀마 이주 노동자 모민트에 대한 장례식이 10월 9일 방콕 외곽 수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몬주 따톤 타운십 출신의 31세 청년은 14세 정신병자의 총 3발에 맞아 병원 후송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중국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에 교통체증이 더 심한 시간이라 구급차들의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외무부는 태국 경찰청 및 고용주와 협의를 하여 장례 준비를 하고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NGO 단체에서는 태국 정부가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각각 20만 바트 약 5,400달러를 지급할 것이며 장례 비용은
태국 왕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근무 중 피격 사망을 하여 사회보장 보상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 용의자는 쇼핑몰 인근 학교 학생으로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미얀마 인터넷 자유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도 최악 국가 1위로 9년 연속 중국이 선정되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미얀마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선정 사유를 보면 국가관리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인터넷 보급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미얀마 일부 타운십에 대한 인터넷 전면 차단 조치를 통해 수백만 명이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면서 저항 세력들이 정보 공유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와 그들의 정보원들은 텔레그램 그룹을 사용하여 반체제 인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하였던 SNS 게시글 단속도 다시 시작하면서 최근 몬주 빠웅 타운십에서 SNS에 선동 관련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4명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관여 과일무역센터는 미얀마 중국 찐산조트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운송기사 교체 시스템을 곧 중단될 예정이며 앞으로 운송기사들은 임시 국경 통행증만 제시하면 교체 없이 바로 중국으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수출신고서, 차량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국경무역 게이트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경 운송 절차 완화로 인해 운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국경무역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6일부터 찐산조트 국경무역 게이트를 재개하면서 미얀마 트럭 기사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국 내 단거리 운송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6일부터 운송기사 교체 시스템을 적용하여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중국인 기사로 교체 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 선적 손상 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화물 파손 위험과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